들깨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밥상 위의 보약으로 불리는 들깨에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들깨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들깨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데일리 건강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실생활에서 도움되는 건강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혈관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을 주는 오메가3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식품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천연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들깨입니다. 뜨끈한 순댓국, 추어탕, 감자탕과 나물무침에 들깨가루 1스푼 넣어서 고소함을 더하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고소함으로 으뜸가는 들기름을 요리에 활용하기도 하죠. 들깨는 밥상 위의 보약, 오메가3 폭탄 덩어리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의 건강에 최고인 재료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들깨의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싹 사라지게 하는 기적의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들깨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들깨와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직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암세포를 없애고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정말 안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수제비와 칼국수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들깨를 넣어 만든 뽀얗고 고소한 수제비와 칼국수가 최고의 별미일 텐데요. 사실 맛의 궁합은 좋지만 건강을 생각하자면 좋은 궁합이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들깨가 내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깨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뿐만 아니라 특히 들깨의 지방질의 90% 이상이 리놀레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 성분이 뇌신경을 자극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쑥쑥 향상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메가3와 리놀레산과 같은 성분은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따로 들깨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또한 들깨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뚝 떨어뜨려주고 특히 혈관 속에 뭉쳐진 덩어리 혈전을 풀어서 혈액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심혈관 질환을 위해서도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로부터 들깨와 찹쌀을 쏘아 만든 들깨죽이 환자들의 회복식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전을 해소해주니 회복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량이 높아서 기력 회복에도 좋기 때문인데요. 사실 들깨는 생각보다 칼로리, 즉 열량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들깨 100g당 540칼로리 정도로 열량이 꽤 높습니다. 이런 고지방의 들깨를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나 칼국수에 넣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높은 열량을 한 번에 드시게 될 뿐만 아니라 정제된 하얀 밀가루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버리니까 들깨의 효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들깨는 밀가루 덩어리인 수제비나 칼국수로 드시기보다는 들깨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그 시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을까요? 들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들깨와 우유를 같이 먹는다고?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 딱 2주간만 이렇게 챙겨 드시면 정말 기적의 효능을 보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혹시 들깨가 면역력과 피부 미용에 최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풍부한 비타민과 불포화 지방산이 항산화 작용으로 해서 몸의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는데요. 그래서 감기와 독감, 기침, 가래 등의 특효라고 할 수 있죠.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깨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요. 그 양이 무려 콩으로 만든 두부의 4배, 소고기의 10배나 되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눈을 맑게 하니 시야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피부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주름과 검버섯, 기미, 죽은 깨를 완벽하게 해결해
해결해주는 것이죠. 이 모든 역할을 들깨와 우유가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들깨와 잘 맞는 우유를 대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들깨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보약보다 엄청난 시너지 작용을 하는데요.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컵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타서 드셔도 되고, 우유를 끓여서 거품이 올라올 때 들깨가루를 넣고 잘 저어서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을 들깨가 완벽하게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우유 속의 락토페린 성분이 장 속에서 대장균의 번식을 억제시키고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시켜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들깨 우유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풍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우유의 단백질과 들깨의 오메가3 미네랄들이 함께 우리의 뇌를 지켜주는 것이죠.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들깨 우유에 꿀을 첨가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삼삼한 들깨 우유에 맛을 더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불면증과 심신 안정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면역력 향상에도 효과를 배로 끌어올려주니 들깨 우유에 꿀을 타 드시는 것을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산패된 들기름과 들깨 가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깨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과 같은 지방산이 많은데요. 우리의 건강에 최고이기 때문에 참 좋은 식품인 건 사실이지만 지방질이 쉽게 산패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들깨 속의 지방산은 공기나 수분에 노출되면 부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산패된 지방질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더불어 발암물질로 변질되어서 우리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지만 오히려 몸에 더 나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꼭 올바른 보관법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마트에서 구매하신 공산품의 경우 병에 쓰여 있는 유통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앗간에서 직접 구매하신 경우 날짜를 꼭 용기에 적어두시고 개봉 후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만 드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보관법에 따라 들깨의 상태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유통기한을 믿기보다는 향이 조금 이상하거나 색깔이 변색되고 맛이 텁텁하고 가루 뭉침이 발생한다면 변질된 것이니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보관 시에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압착해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2-3일 정도의 금방 드실 양만큼만 덜어서 냉장 보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과 들깨를 함께 먹어야 몸에 좋을까요? 들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앞서 들깨 수제비나 칼국수를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대신 들깨 옹심이나 감자 요리로 드시면 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깨가루를 뿌려서 드시는데요. 놀랍게도 들깨가루를 뿌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들깨와 감자가 서로의 영양적인 시너지를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궁합이기 때문이죠. 혹시 들깨가 최고의 항암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는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에 있는 발암물질을 흡착해서 외부로 배출해주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때 감자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항암제가 됩니다. 감자에 가득한 비타민C가 들깨의 항산화, 항염작용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고 더불어 위와 장의 기능을 강화해서 소화불량 문제는 물론이고 위염과 위궤양 등을 해결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감자와 들깨가 모두 알칼리성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알칼리성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 걸까요? 알칼리성 음식은 장에서 유산균의 영양 공급원이 되고 산성 음식은 대장균과 같은 나쁜 유해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죠. 결국 장 건강은 우리의 뇌 건강의 척도이니 알칼리성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각종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들깨와 감자는 모두 대표적인 알칼리성으로 건강에 참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대 건강 원칙으로 불리는 항염, 항산화, 항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궁합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들깨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열을 가한 들기름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고소한 들기름에 야채와 고기를 달달 볶아서 진한 국물을 우려내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 들기름이 고소하니 맛있기도 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해서 일부러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들기름의 발열점이 매우 낮아서 고온에서 조리하면 바로 산화되는데요. 이렇게 산화되면서 들기름은 건강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랜스 지방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것도 건강에 나쁘지만 발암 물질 중 하나인 벤조피렌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몸에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성분인데요. 각종 암을 일으키고 뇌 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최악인 것이죠. 가열로 인해 산화된 들기름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거품과 연기에서도 모두 발암물질이 있으니 앞으로는 절대로 들기름을 고온의 열을 직접 가하지 마시고 무침이나 소스처럼 활용하시면 더욱 건강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들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들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시큰시큰거리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 관절의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자연적인 노화 현상으로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특히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를 생성하는데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칼슘이 장 속에 흡수 자체가 되지 않고 안 그래도 적은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들깨를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인데요. 들깨에는 칼슘이 풍부한 것은 물론이고 오메가3가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깨와 두부를 함께 드시면 들깨만 드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부 자체가 단백질과 칼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들깨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많은 양의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니까 골다공증을 해결해주고 비타민이 항산화, 항염 작용으로 관절염과 신경통증을 해소해줍니다. 그리고 두부의 단백질이 근육까지 짱짱하게 해주니 정말 최고의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앞으로는 들깨탕에 두부를 송송 썰어 넣거나 순두부 들깨탕을 만들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부조림이나 볶음에도 들깨가루를 송송 뿌려 드셔도 아주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들깨를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몸에 좋다고 생각했었던 들깨도 적절한 양과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셔야지만 우리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쌓이면 우리의 병도 커질 수 있으니 앞으로는 올바른 습관으로 건강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들깨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세 가지로는 수제비와 칼국수, 산패된 들기름과 들깨가루, 열을 가한 들기름이 있었고 들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세 가지로는 우유, 감자, 그리고 두부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들깨를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등 들깨에 대한 건강 정보를 충분히 얻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데일리 건강을 응원해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양질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영향력을 선사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리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